천하의 미국이 자존심을 다 갖다 버렸나 봅니다. 결국 미국 투스타 미슐랭도 파산 위기에 처한 걸까요? 미국의 대규모 파인다이닝의 셰프가 적자 위기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500만 원대 이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프렌치 셰프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셰프가 주장한 고액의 한국 제품을 도입하고 나서 주변 식당 전체가 고가의 한국 제품을 사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집에까지 이 제품을 둔다며 두 세대를 구매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LA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아입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셰프로서 최고의 순간은 2년 전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매일 아침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채소들이 문제였습니다. 최상의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저였기에 매일 새벽 들어오는 식재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심각했어요. 아침에 들여온 허브류는 저녁이면 시들어버렸고 뿌리 채소들은 이틀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 냉장고의 온도는 너무 낮아서 채소가 얼어버리고 습도 조절도 안 되다 보니 금방 시들어버렸죠. 매일 버려지는 식재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기농 농장과 직거래로 들여오는 최상급 식재료들인데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주방 직원들도 저마다의 방법을 제안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말 결산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죠. 한 달 동안 버려진 식재료 비용이 무려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셈이었어요. 더욱 고민스러웠던 건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시들어버린 채소로는 결코 최고의 맛을 낼 수 없었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하루에 2번 식재료를 공급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물류 관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이면 머리가 무거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셰프로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형 냉장 창고를 들여올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주방장으로서의 자존심과 경영자로서의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식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답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식재료를 검수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전날 들여온 채소들의 시든 모습을 보며 한숨만 깊어졌어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식재료로는 결코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느꼈어요. 고객들은 비싼 돈을 내고 최고의 맛을 기대하고 찾아오시는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식재료와의 전쟁 그리고 시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LA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식재료 관리 전문가를 고용해보기도 했어요. 그는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최신형 냉장고를 추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진공 포장기를 도입해봤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매일 쏟아지는 식재료 폐기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허브류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들여온 바질은 저녁이면 시들어버렸고 타임은 이틀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매일 버려지는 식재료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주방 직원들과 매일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더 낮춰봤어요. 하지만 채소가 얼어버렸죠. 습도를 올려보니 이번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재료를 덜 주문해보기도 했지만 저녁 손님이 몰릴 때면 재료가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매일 저녁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바로 미국을 완전 뒤흔든 어느 한국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과는 막역하게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메뉴를 개발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손님들이 한식 메뉴를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자존심 상했죠. 미슐랭 투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찾는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특히 그들이 관심을 보인 건 한식의 발효 음식과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요리였죠. 제가 계속 거절하자 저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던 제이크가 제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흑백 요리사의 영상을 보여주며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한식 메뉴를 꼭 도입해달라고 했어요. 제이크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마냥 그의 말을 흘려버릴 순 없었죠. 솔직히 프랑스 요리를 기본으로 하는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선보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한식을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책이나 영상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맛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죠. 처음 방문한 한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신선한 채소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테이블마다 놓인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틀 전에 담근 김치가 아직도 신선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주 동안 매일같이 그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작은 한식당을 들락거리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주목한 건 매일 나오는 반찬들의 신선도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2주 전에 처음 봤던 그 채소 반찬들이 여전히 신선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여전히 초록빛이 선명했고 숙주나물은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반 냉장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최첨단 냉장 시설을 갖추고도 채소를 이틀도 보관하기 힘들었는데 이곳은 2주가 지나도 마치 금방 만든 것 같았어요. 분명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바깥에서 주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방 기구들은 우리 레스토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한식당 주방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셰프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우리 업장의 비밀이라며 쉽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재료의 신선도는 매출에 직결되는 요소기도 하니까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식당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방법을 알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죠. 처음에 주방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사정했어요. 그저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결만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설득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아침 5시부터 출근해서 설거지와 채소 손질만 하는 조건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첫날부터 고된 일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일을 배울 때 빼고는 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죠. 미슐랭 셰프로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묵묵히 할 일을 해내자 셰프도 결국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남아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했어요. 그런데 주방장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믿기질 않았습니다. 고작 이거 알아내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싶었죠. 비결은 냉장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놀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방장은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 덕분이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김치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왜 필요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주방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장은 김치 냉장고의 특별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식재료별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채소실, 과일실, 육류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채소 보관 능력은 놀라웠어요. 일반 냉장고처럼 차갑게 식재료를 얼리는 게 아니라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신선도를 지켜준다고 했죠. 마치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죠. 주방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치 냉장고가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일은 과일대로, 육류는 육류대로 각각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주방장은 김치 냉장고 덕분에 식재료 폐기율이 90% 이상 줄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일반 냉장고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겨 주방장과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주방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0년 전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내의 김치 담그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냄새도 나고 맛도 어색해서 집에 그 냄새가 배는 게 너무 싫어 엄청 많이 싸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보니 이젠 김치 없이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했죠. 게다가 아내가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김치 보관용이라고만 생각했던 냉장고가 채소와 과일까지 신선하게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아내가 장보기를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채소가 싱싱하게 유지된다는 게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은 자신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다고 해요. 김치 냉장고라는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집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허브류의 보관이었어요. 바질타임, 로즈마리 같은 연한 허브들이 2주가 지나도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신선했다고 하더군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가게 주방에도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기로 결심했어요. 김치 냉장고가 단순히 김치만 보관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했죠. 주방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김치 냉장고 없는 주방을 상상할 수 없다고요. 이 김치 냉장고는 우리 주방의 핵심 설비가 됐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채소실에는 신선한 허브와 야채들을 보관하고 과일실에서는 디저트용 과일을 숙성시키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육류 보관이었습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어 드라이에이징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죠. 주방장은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진면목이라며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주방장은 김치 냉장고를 도입한 후 메뉴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는 더 다양한 채소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됐고 제철 식재료를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레스토랑의 미래가 그려졌어요. 지금껏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방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식재료를 생각하는 철학이 담긴 혁신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비밀을 알자마자 바로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 한국의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겠다는 제 제안에 모두가 황당해했어요. 20년 경력의 수석 주방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특히 부주방장 마이클의 반응이 가장 거셌어요. 그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을 일했던 실력자였죠.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하던 그가 보기에 김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냉장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최고급 주방 기구들은 모두 유럽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프랑스 오븐과 이탈리아 냉장고 그리고 독일 조리기구들로 가득한 주방에 갑자기 김치 냉장고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본 신선도 유지 능력은 분명 혁신적이었죠. 유럽 최고급 냉장고도 이틀을 못 버티는 허브류가 2주가 지나도 싱싱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수치로도 증명했어요. 매달 버려지는 식재료 비용이 300만 원에 달한다는 걸 보여줬죠. 연간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들먹이며 아시아 제품은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죠. 그것도 한국이라니 감히 프렌치 식당에 어울리기나 하냐고 얘기했고 다른 주방 스태프들도 그의 편에 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강수를 두기로 했어요. 삼성전자 가전 매장으로 모두를 데려가기로 한 거죠.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매장을 찾아갔고 운이 좋게도 김 과장이라는 직원을 만났죠. 그는 우리가 레스토랑 관계자라는 걸 듣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부터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매장에 전시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코웃음을 치기도 했죠. 그저 평범한 냉장고가 아니냐고 했어요. 게다가 일개 판매 직원이 재료에 대해 뭘 잘 알겠냐며 무시했죠. 하지만 김 과장은 그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 과장의 첫마디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죠. 채소별로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처럼 모든 식재료를 똑같은 환경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잎채소는 1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와 90%의 습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뿌리채소는 이보다 조금 높은 온도와 85%의 습도가 적절하다고 했고 과일은 종류별로 더 세분화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정확한 수치까지 얘기하는 모습에서 김 과장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태도가 달라졌죠. 마이클이 특히 놀라웠던 건 신선 유지 기술이었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것뿐이었지만 김치 냉장고는 달랐어요. 식재료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 기술은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오래전이라면 얼마나 오래전을 말하는지 물어봤더니 수천 년 전이라고 했죠. 수천 년 전이라는 얘기에 마이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 과장은 이 기술의 핵심은 클린 플라즈마인데 식재료를 감싸는 특별한 공기층을 만들어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마치 자연 상태처럼 식재료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은 전통 김치 저장법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했죠. 수천 년 동안 김치를 저장해온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났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마이클은 옛날 김치 보관법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김 과장은 과거 한국에서 김치를 저장하던 장독대의 원리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장독대는 땅속 온도와 지상의 온도 차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전자식으로 구현한 게 바로 김치 냉장고의 특허 기술이라고 해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죠. 거기에 현대식 기술을 덧붙여 맞춤형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각 칸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시간대별로도 환경이 달라졌어요. 마치 자연의 일교차처럼 말이죠.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김치 냉장고가 될 것 같았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김 과장이 꺼낸 제안은 정말 훌륭했어요. 일주일간 무상으로 사용해보라는 거였죠. 효과가 없으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 앞에서 반대하던 직원들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환불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모두들 만족해했죠. 매장을 나서는 길 마이클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더군요. 구매한 지 3일이 채 되지 않아 김치 냉장고가 우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반대하던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의심이 기대로 바뀌었죠. 신선도 유지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허브류에서 차이가 확연했어요. 평소라면 이틀도 못 버티고 시들었을 바질이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했죠. 타임과 로즈마리도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향이 그대로였습니다. 첫 주말 장사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식재료를 점검했을 때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라면 반은 폐기해야 했을 채소들이 전부 싱싱했죠. 마이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식재료 폐기율을 계산해보니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어요. 기존의 30%에 달하던 폐기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죠.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가장 만족해했던 건 주방 직원인 앨런이었어요. 앨런은 그동안 매일 식재료를 분류하고 폐기해야 했는데 그 일이 줄어들어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만큼 요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식재료 폐기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발주 횟수도 줄일 수 있었죠. 한 번에 대량 구매가 가능해지니 구매 단가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신선도가 좋아지니 고객들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채소의 신선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가 늘었고 샐러드 메뉴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써보더니 마이클도 이제는 완전히 김치 냉장고의 팬이 됐어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프로라며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죠. 그러면서 주방 구조를 바꾸어야겠다고 하더니 김치 냉장고를 중심으로 작업 동선을 재배치했어요. 덕분에 주방 효율도 훨씬 좋아졌죠.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김치 냉장고 없는 주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채를 주문하던 농장주 톰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주문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혹시 요새 많이 힘든지 레스토랑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주문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톰에게 김치 냉장고 덕분에 식재료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주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고 톰은 믿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톰에게 다음에 재료 납품할 때 궁금하면 우리 주방에 와보라고 했죠. 톰은 그 제안에 솔깃했던지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김치 냉장고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2주 전에 공급한 채소들이 마치 갓 수확한 것처럼 신선했으니까요. 톰은 이게 자기한테 2주 전에 사간 채소들이 맞냐며 놀라워하더라고요. 톰이 김치 냉장고를 보고 난 후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변 레스토랑 오너들의 연락이 쇄도했어요. 그들은 우리 주방을 방문해 김치 냉장고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에서 가장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찾아왔습니다. 40년 경력의 스시 장인이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김치 냉장고의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생선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에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스시 장인의 고집은 유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르고 그날 판매할 만큼만 구매했어요. 저장이란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공수해온 고급 참치가 이틀 만에 색이 변해 폐기한 적이 있다고 해요. 수백만 원 어치를 버려야 했죠. 보관 기술의 한계 때문에 수입 생선을 쓰는 게 항상 부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구경이나 왔다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를 저는 우리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일주일 전에 들여온 생선을 보여주었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참치의 선홍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광어는 마치 방금 손질한 것처럼 싱싱했어요.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건 온도와 습도의 정밀한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선 종류별로 최적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는 노트까지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죠.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게 분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가 있냐고 했죠. 주변 레스토랑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김 과장을 추천해주게 됐습니다. 제 추천으로 문의가 쇄도하자 김 과장은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LA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죠. 특히 일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50대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스시 레스토랑 오너 셰프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김 과장의 월 실적이 회사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러면서 김 과장은 감사의 표시로 저희 가족을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수락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 그의 집을 방문했죠. 현관부터 정갈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김 과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에는 작은 가전 매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 과장의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쩐지 저보다 더 재료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의 성공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김 과장의 아들은 요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주방기기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게 꿈이라고 했죠. 그 모습에서 김 과장의 영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김 과장의 부인은 손수 한식으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치를 맛보시라며 직접 담그신 거라고 했어요. 물론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거였죠. 김 과장의 집에서 처음 맛본 김치 요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발효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가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부러 김치 요리를 준비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김치 리조또는 제가 알던 리조또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김치의 감칠맛이 파마산 치즈와 어우러져 놀라운 조화를 이뤘죠. 김치 파스타도 기존의 파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 레시피가 한국의 김치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맛을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용기를 내어 부탁했어요. 이 김치를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 레스토랑 메뉴 개발에 사용하고 싶다고 했죠. 김 과장 부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치가 담긴 통을 받아들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김치를 들고 다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요리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과장의 집에서 받아온 김치를 들고 그날 밤 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레시피들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주방에 불을 켜고 실험을 시작했죠. 가장 먼저 시도한 건 김치를 활용한 스테이크 소스였습니다. 김치를 곱게 다져 프랑스식 레드와인 소스와 블렌딩했어요.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김치의 감칠맛이 소스에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아내가 해준 김치 파스타를 변형시켜보기로 했어요. 김치를 잘게 썰어 알리오 올리오의 베이스로 사용했죠.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풍미에 김치의 맛이 더해지자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꼴딱 하루를 세웠죠. 한참 김치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청소를 위해 일찍 출근한 주방 보조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30분도 채 안 되어 주방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특히 프랑스에서 온 마이클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김치 스테이크 소스를 맛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 경력의 프랑스 요리사가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죠. 곧바로 자신의 스테이크 메뉴에 이 소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셰프들도 김치 맛을 보더니 영감이 떠올랐는지 메뉴 개발을 자청했어요. 이탈리안 파스타의 정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다며 흥분했죠. 그날로 5가지 새로운 파스타 레시피가 탄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기 메뉴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평소 보수적이던 베테랑 셰프들도 김치라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김치의 독특한 맛이 우리 모두의 창의성을 깨운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손님들께 메뉴를 내어놓기 시작했고 한식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김치 메뉴에 환호했죠. 그렇게 탄생한 퓨전 메뉴들은 곧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됐어요. 김치를 담글 수 없었던 저희는 다행히 김 과장 부인의 도움을 받아 가게에서 직접 김치를 담기 시작했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활용한다는 소식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예약이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자신감을 얻은 우리 팀은 김치를 활용한 퓨전 메뉴의 성공에 힘입어 2주간 한식 스페셜 코스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의 부인이 알려준 레시피들을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특히 된장으로 만든 스테이크 소스는 미식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LA 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는 프렌치 퀴진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발효 음식의 감칠맛이 프랑스 요리에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였죠. 예약은 순식간에 3개월치가 마감됐습니다. 평소 저희 레스토랑을 찾지 않던 한인 고객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주말 저녁이면 입구에 긴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죠. LA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김 과장의 부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 레스토랑에 한식 자문 셰프로 와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후 매주 목요일마다 김 과장의 부인이 주방을 찾게 됐어요. 전통 한식의 비법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그녀의 노하우는 우리 주방에 신선한 자극이 됐죠. 특히 발효 음식을 다루는 그녀만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출신인 마이클도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됐어요. 장류의 숙성 과정과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프랑스 요리의 깊이를 발견했다고 했죠. 이제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로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리조또, 된장 크림 파스타, 고추장 스테이크 등 한식의 맛을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 탄생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와인과 한식의 페어링이었어요. 소믈리에들은 김치와 어울리는 와인을 찾느라 매일 연구에 몰두했죠. 된장찌개와 버건디 와인의 조화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김 과장의 부인은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보물이 됐어요. 그녀의 요리 철학은 단순한 레시피 전수를 넘어 우리 주방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죠. 발효 음식을 다루는 새로운 관점은 프렌치 퀴진에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우리 주방에 들어온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요리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김 과장 부부의 정성스러운 김치 한 통이었죠. 이제 저는 주변 셰프들에게 말합니다. 김치는 그저 발효된 채소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라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존해주는 건 바로 김치 냉장고라고 말이에요. 김치 냉장고가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보관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맛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를 열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치 냉장고의 뛰어난 기능이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